네, 금일 건축설계 전용 주민 설명회 사회를 맡은 동비업체주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송지용 대리라고 합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는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 A&E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님 및 총괄 디자인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건축 설계에 대한 설명 진행, 조합장님의 매진 말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주민 설명회 진행함에 앞서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당선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런 엄동설안의 매서운 강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좀 운이 나쁘게 너무 좀 기운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추위에도 오셨을 때에는 정말 제 어깨와 책임감, 사명감이 더 약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우리 설계 설명회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에 시공사 선정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A&U 설계사 책임자 담당자들하고 또 우리 우영 CM 직원분들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조합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인허가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게 계속 서울시와 접촉한 결과 지금 현재 원안 그 다음에 1차 개선안, 2차 개선안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A&U 설계 책임자께서 디자인 총괄 사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 다음으로는 그 A&U 대표이사 말씀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총괄 디자인 사장님께서 말씀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그 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우리 조합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좀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지금 제 사무실 상당히 협소하고 지금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 위에 있는 301호 목포해양대 동네 사무실 지금 현재 조합 사무실 약간 사이즈 추가로 하나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 근거는 2021년 이사회 4차 이사회 2021년 11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난 사항으로서 저희가 조합 사무실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돼서 이 사무실을 제가 앞으로 30-40명 정도의 조합원님들을 항상 모시고 설계 또 우리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제가 올 여름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큰 반응은 못 보인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년부터 저희가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항상 조합원님들께서 저 앞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항상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계안은 이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며 건축시민은 앞으로 그 설계 시공사 선정 후에 시공사 대안설계와 같이 믹스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어서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인허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합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 정비계획 변경안에 지금 현재 참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이 한신교에 있는 4차가 어저께 도시계획 심의 받은 거 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12월 안 그 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타임을 못 맞췄어요. 서울 서초구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조치 완료 보고돼서 서울시 접수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 11월 20일 날 주민공람 의견이 끝나면서 저희 타임을 못 맞췄어요.
그 서울 저기 서초구에는 11월 15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 약 30일간 했는데 그 타임에 우리가 끝나면서 우리가 주민 공람 의견이라든가 부족한 부서 협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타임이 안 맞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 보고 못했는데 다음 내년 1월에 반드시 이미 접수는 됐습니다. 서울시 구의에 접수돼서 내년 1월 16일 날 아마 지금 현재 서초구 구의회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일쯤 본회의가 되면 거기에 접수돼서 이 원포인트로 제일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은 한 달에 2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셋째 주 수요일 뒤에로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 어떤 변경이 가능한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1월 달에 못하면 2월 초라도 해서 정비계획 고시는 최소한도 2월 말에 좀 될 수 있도록 최소하고 그 전에 기본 설계를 완성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고시 나는 시점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 입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저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부터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전에 ANU 최홍남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께 또 인사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 말씀 드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창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리버스테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심화코 2차에서 차원이 다른 일상을 저희 조원님들께 열어드리고 일상이 하나의 명품이 되면서 또 문화가 되고 또 주식이 되는 그런 단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 저희의 디자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원안부터 해서 1차안, 2차안 세 가지 디벨롭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1차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첫 번째 원안에 대한 부분인데 그 원안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강변 저층 주동의 어떤 개방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개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개선안을 잡았던 한강변에서 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그 마지막 디벨롭해서 가져온 2차 개선안입니다.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뭐가 바뀌고 어떻게 진보가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저희가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치를 삼았던 부분들이 한강변에서 가장 이게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골드코스트라는 땅인데요. 해변가에 한 70km 정도인데 그 한강변에 골드코스트 전면에 제1열에 있는 집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휴양 컨도미니엄들입니다. 저희 그 주변에 지금 리버파크나 원베일리나 아크로 리버뷰가 있는데요. 이 땅의 가치는 정말 한강변에 있는 땅 중에 가장 한강변에 길게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한강이라는 것이 1열도 있고 2열도 있지만 어쨌든 맨 앞에 있는 집들이 가장 비쌀 수밖에 없고 그 프리미엄도 가장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드릴 건가가 저희들의 고민인 부분이고요. 지금 원베일리가 실질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5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합원님들도 다 한강을 접하지 못하는 게 원베일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한 3열 정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모든 조합원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한강의 제1열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의 가치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소리 없이 계속 저희는 움직였고 계속 뭔가 고민들을 하고 또 뭐 신통이라는 서울시의 인허가를 하면 신통이라는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뭔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더 뭔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문회의도 4차 이상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진행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에게는 일일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소리 없이 계속해서 조합장님이나 저희 설계사 용역사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고민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의 기준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인동거리 보통 아파트를 하면 인동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단지가 더 유리하게 조정을 하고 서울시의 아파트 지금 사시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아파트 발코니를 전체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70%만 바닥 면적의 70%만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인증을 받으면 100%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감안을 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지정됐던 35층에서 49층 그리고 하늘매초 후등에 대한 디자인 부분 그리고 주동수나 풍경축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성과들을 지난 3년 동안 얻어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이제부터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은 상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한강변에서 굉장히 많은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합원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그 부분들이 그 뭐 현상을 하거나 뭐 저희도 수많은 뭐 현상을 하고 이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과 저희의 단계는 명확히 다르다는 겁니다. 현상에서 굉장히 그림을 그립니다. 저희도 소위 건축가들 하는 얘기가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냥 현혹시키기 위한 행위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남의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요. 현혹시키기 위해서 뭔가 과장시키고 뭔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인허가적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에서 막 제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에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나긴 어떤 그 협상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안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압구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컨셉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무리스럽다는 제안들을 계속 압구정에 제출한 모든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심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접수가 돼도 그게 뭔가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건축심의 기준과 신통 기준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좀 더 한강변만 특화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드리는 부분, 막동풍이나 남양 세대에 대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건폐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 차례 디벨롭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원안인데요. 원안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 원안에서 어떤 부분이었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15개 주동으로 한 주동이 4, 5조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동 타입이 이런 일반적인 판상형, 타워형, 또 판상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유형의 판상들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최고 낮은 층수가 한 12층에서 49층까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 건폐율이 한 23%, 23.4% 그 큰 주동의 건폐율이 15.71% 정도의 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 원안에서 보시면 전체 한강소
조망 세대가 1790세대 정도, 87% 정도고요. 조합원 세대는 당연히 100% 한강 기존에도 한강 조망을 가졌지만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왜냐하면 그게 분양 수익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100% 뭔가 이 좀 더 일반 분양 세대 한강 뷰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정도가 있는 한과에 있었는데 기존에 엘리베이터 대수가 세 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49층에서 각 호에 대한 한 호의 엘리베이터도 설정이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용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해서 뭐 그 원안에 대한 디자인들은 기본적으로 저층에서 어떤 물결 모양과 중층에서의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고층에서의 이미지들을 좀 특화해서 원래 원안은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원안에서 신박프로에서 바라보는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부분하고 조합원 세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타워로 가 있고 후면부에만 임대주택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동이 전체적으로 8개 타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포 한강공면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원안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부분들이 이 저층부의 12층에서 20층까지 되는 이 저층부의 판상 주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단지 내부에서의 어떤 개방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후면 주동에 대한 부분들의 한강 조망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피하는 것들을 최대한 피했지만 어쨌든 간섭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간섭에 대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이 저층 주동에 대한 부분들이 쭉 그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지금 기본적으로 신통 안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안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도 저것들이 없어지면 조합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다양한 주동의 타입들을 요구하면서 저층과 고층의 조합을 요구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건폐율이 높아진 부분 그런 부분들의 두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개선안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주동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15개 주동이었던 게 13개로 줄었습니다. 13개로 줄이고 기존에 4호조합이었던 걸 5호조합 주동으로 타워동으로 변경을 했고요. 전체적인 주동 유형에 대해서도 줄이고 특히 건폐율을 기존보다 한 0.94% 정도가 줄이고 특히 주동 건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을 늘 줄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전체 한강조망 세대가 87%였는데요. 89%로 해서 기존에 1790세대 정도의 한강조망 세대를 1837세대까지 늘린 부분이고요. 당연히 조합원 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한강조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체 한강조망 세대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게 임대주택을 빼면 거의 두 번째 나중에 안에서는 거의 100% 일반 분양 세대까지 다 한강조망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쨌든 일반 분양 세대에 대해서 분양가가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분양이 잘 돼야 이 전체적인 조합의 수익들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5조합 주동으로 해서 코어를 양쪽으로 나눠서 엘리베이터가 총 6개 정도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당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동풍이나 기본적인 향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한강조망에 대한 조건들은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층에 대한 부분들을 한 3개 주동으로 축소를 시켜놓은 상태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만 같이 같은 흐름으로 맞춰놓은 건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저층 주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축소를 시켜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런 수직성이나 이 타워부에 대한 랜드마크 디자인을 강조시키려고 했습니다. 되게 신박프로에서 보시면 임대주택 부분하고 조합원들이 있는 기본적인 타워동의 주도인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인 타워동에 대한 부분들을 반포 한강로에서 보시면 타워동에 대한 부분들 디자인들을 있고 저층에 대한 개방성이나 이 부분들이 저층의 어떤 주동들이 3개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안에서 보시면 이거 저층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강변을 막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주방에서도 보시면 기존의 전체가 이게 다 막혀 있는 상태들을 굉장히 열어서 환경적으로 단지 환경적으로나 어떤 세대 환경적으로 또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그 15개 주동에 대한 부분들을 주동을 2개 동 축소시킨 부분이고요. 건폐율에 대한 부분도 축소를 시킨 부분이어서 원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단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오조합의 1차 안을 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계획안에 대한 디벨롭을 좀 했고요. 전체적인 연면적이나 뭐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기준들은 모든 안들이 비슷하지만 뭔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15개 주동을 12개 주동으로 전체적으로 동수를 3동이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동 타입도 기존에 5개, 6개였던 거를 저희가 3개 타입으로 줄이면서 조금 단순화시켰고요. 임대주택동을 빼면 2개 주동 타입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건폐율을 22% 정도로 해서 1.33% 정도를 감소시켰고 전체 원안 대비도 마찬가지로 주동 건폐율도 1.33%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적인 3가지 테마의 산책로를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2.4km 정도의 산책로를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긴 대지에 대한 가치들을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운동이나 산책을 하시면서도 그 단지 전체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경 디자인에 대한 컨셉까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각 테마 공간별로 저희가 각각의 추후에도 디벨롭은 이건 초안이기 때문에요. 그 초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각 공간별로 디벨롭을 시키고 디벨롭을 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저희 땅에 공공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입체적으로 이 데크 쪽을 연장을 시켜서 데크 하부 공간으로 공공보행 통로가 지나가고 주민 그 위로 공원들을 단지 내를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입체적으로 이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인과 이 주민들을 좀 분리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것들은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 디자인에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들입니다. 선생님 반포대교에서 바라보시면 기존 안에 비해서 반포대교 쪽에서 보시면 전혀 그 막힌 단지에 대한 막힌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타워동이 기존에 8개 주동이었는데 7개 주동으로 줄면서 동간에 대한 간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그래서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각각의 개선안 특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원 전세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강뷰를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최대한 많은 한강 조망의 길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면 아니면 3면까지도 한강을 조망을 할 수 있는 전 조합원 세대들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강변 조망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이고요. 원안 대비 기존의 87%였던 것을 한 93.5%까지 1914세대 정도가 저기 있고요. 그런 부분이어서 260세대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보면 전체 일반 분양세대 포함해서 조합원 세대는 다 한강뷰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체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 남양과 맞동풍의 구조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디테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로비에 대한 부분들도 호텔식 로비에 대한 개념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전체 주동 1집, 2집, 3집, 4집, 6집 정도의 주동이고요. 이 주동 코어에 보시면 거의 한 집당 하나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게 다 구조를 했습니다. 하루당 엘리베이터 하나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이사용으로 비상용을 별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엘리베이터 코어를 구성을 했고요. 코어 쪽에는 쓰레기 이송 설비나 이런 그 1층까지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각 층에서 이렇게 버리면 되시는 그런 이송 설비의 공간들이나 이송 설비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기 위한 공간들을 구성을 했고요. 각 층마다 조그만 각 층에서 작은 그린이라도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포켓공원 같은 것들도 각 층마다 별도의 어떤 각분위를 빼서 공용 포켓공원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로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럭셔리해지고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1층 로비까지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로비 공간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들이 어떤 입체적인 어떤 공간들을 통해서 뭔가 호텔식 로비로 내 집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집을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호텔식 로비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해서 각동의 로비에 있는 부분들을 특화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직성과 솔리드와 그리고 커튼을 루비의 어떤 루비의 패턴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한 부분이고요. 저층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테라스를 이용해서 외부적인 패턴들을 이용을 했고요. 스카이라인 중층부에는 스트라이프적인 느낌과 수직성을 강조하고 최상층부에는 별도의 어떤 스카이뷰라는 버티컬 스카이 큐브라는 조명 공간을 받는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단지의 특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쓰시는 아파트가 한 2.3m의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새로 계획하시는 집은 거실 천장, 천장 기준으로 한 2.6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새로 지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층간소음 완충제를 60mm 이상을 기존에는 하나도 없던 거를 60mm 이상 지금 설치를 하면서 층간소음에 망치로 두드리면 당연히 되겠지만 일반 생활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면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들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스마트해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루어지는 모든 집도 훨씬 더 미래 주택에 가깝도록 모든 저희가 현 기술에서 가능한 모든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존, 바이러스 클린존이나 클리닝 미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이고 세대 내에서 음식물 처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 시스템도 그리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들이 패스트에서 보안에 대한 시스템들이 커버가 되는 것들 그리고 단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금 쓰시는 집보다는 난방비나 어떤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은 100% 저희가 에너지 인증 등급이나 모든 것들 그리고 공용부 전기에 대해서는 상열이나 지열을 통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공용부 전기로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몇 가지 타입에 대해서 단위세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 A 타입 같은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 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3면 개방형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75제곱미터인데 서비스 면적이 한 36.5제곱미터이고 그리고 별도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한 7.8제곱미터 정도가 있어서 실제로 75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시는 면적은 12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같은 평형이어도 훨씬 큰 면적으로 느끼시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저희가 우수 디자인을 통해서 이 발코니들을 다 확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원래 3분의 2만 설치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을 위해서 서비스 면적을 최대로 만든 부분입니다. 84 A 타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3면 개방을 가지고 있고요. 한강에 대해서 3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을 통합하는 LDK 통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커 보일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들은 저희가 LDK 통합형으로 구성을 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굉장히 커 보이는 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마찬가지로 4.3m 폭의 테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데 서비스 면적이 48제곱미터에다가 테라스가 11제곱미터 정도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면적은 144제곱미터의 면적을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84라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84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사 A타입입니다. 부사 A타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3면 개방의 기본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94제곱미터에다가 서비스 면적이 44.5, 그리고 테라스 면적이 10.43도에서 약 150제곱미터 정도의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면 레이아웃은 계속해서 디벨롭을 할 겁니다. 컨셉에 따라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주방에 대해서 와이드 주방하고 주부 순환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부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화 동선에 대한 계획들을 특화 아이템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건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디벨롭을 시킬 겁니다. 계속 인테리어라는 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고 112A 타입도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이 112에 서비스 면적이 51제곱미터, 테라스 면적이 11.5에 175제곱미터 정도의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평형들은 다 LDK 통합형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방에 대한 부분들이 와이드 주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80평짜리 집 정도의 와이드 주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과 이 공간만을 봐서는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 요즘 되게 단지 가치를 만드는 기준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들이 요즘 보급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단지 안에서 신망포 2차 단지 안에서 들어와서 사시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집들의 기본적인 커뮤니티 세대당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 면적입니다. 뭐 인근에 있는 레미안 프스티지나 뭐 세대당 한 1.62제곱미터 정도이고 원베일리가 한 2.83평 정도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16,000제곱미터 정도의 커뮤니티 면적을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정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성을 추구하고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보면 세대당 한 2.35평 정도면 원하시는 커뮤니티의 프로그램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하루의 일상, 단지 안에서 하루의 일상을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아침 일어나서 아침 수영을 하시면서 조식 라운지에 들려서 조식 서비스를 받으시고 뭔가 갤러리에 들려서 문화관광을 하시고 운동하시고 다시 휴식하시고 저녁에는 와이너리 가서 뭔가 그런 단지 내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했고요.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프로그램들이 새로 개발되고 시스템들이 개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단지 내에서 그런 일상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상들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했고요.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 컨셉은 4가지 어떤 조명을 가지고 기본 컨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골프 라운지나 실내 수영장, 헬스케어 같은 건강에 관계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에듀컬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커뮤니티별로 좀 별도로 구성을 한 게 또 어느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너무 또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테마별로 별도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뭔가 올드 타이밍에 아침 조식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나 작은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인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주차장에 대한 생각들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주차장 세대당 2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그 주거 동수가 조금 줄면서 지하 주차장의 효율들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한 일정 편대였던 게 2대 정도로 증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 확장형 주차로 전체적으로 100%다 모든 주차장 4,000대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확장형 주차가 기존에 이게 2.5m 폭입니다. 쓰시고 있는 지금 주차장이 양쪽으로 5cm씩 5cm 늘면 옆차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한쪽당 10cm 총 20cm가 늘어나는 폭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들어오셔도 문을 열고 나오셔도 문폭을 하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주차가 뭐 일부만 있는 주차장들이 요즘에 있는데요. 저희는 100%다 확장형 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폭에 대한 부분이나 대형차에 대한 고민들은 스트레스는 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럭셔리해져 있고 트라우프에 대한 공간들도 굉장히 럭셔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로비하고 같이 엮어서 별도로 같이 지금 트라우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데카 하부층에 특화해서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하지 말고 트라우프 공간을 잠깐 보관하고 그 로비에 잠깐 보관하면서 지하 로비에 꼭 보관하면서 차를 다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셀프장 미소나 세대 창고 지하에 당연히 세대 창고가 별도로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내용 시스템 세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뭐 전기차 충전하시는 것들이 고속도 있고 완속도 있는데 고속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 화재 시스템을 진압하는 그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병행해서 그에 대한 공간들을 별도로 다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신박구에서 바라보는 단지 전경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타워동들이 8개 타워동들이 7동으로 바뀌면서 이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간들이 훨씬 많이 열려 있고요. 저층을 보시면 기존에 이런 막히 있는 저층들도 없이 그냥 작은 점으로 구성을 해서 전혀 각 사이 공간들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단지의 쾌적성이나 단지의 어떤 강바람이 지나가는 집이나 바람이 여러분 집에도 쉽게 이렇게 바람이 지나는 단지로 해서 굉장히 쾌적하고 신선한 단지로 구성이 가능한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 조건이 가능한 환경축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단지 계획을 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보시면 기존의 안과는 확연히 한강변에 대한 부분들이 개방성이 극대화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에 비해서 그 건설이나 주동 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한강구에 대한 주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다 첫 주동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아까 골드코스트를 설명드리면서 모든 세대들이 한강변 첫 주동에 대한 그 프리미엄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구조망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모든 세대가 그 첫 주동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원하는 4호조합, 1차 개선안에서 5호조합, 그리고 2차 개선 6호조합에서 동수에 대한 부분이나 막동풍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강조망이나 전체적인 한강조망 세대에 대한 비율들도 2차 안에서는 완벽하게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에서 보시면 이 한강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런 막힌 주동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열린 주동으로 가고 타워동이 8개 있던 게 7구동으로 바뀌면서 개방성이 커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수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동수에 따라 공사비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 안입니다. 기존 안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3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기존 안에 보시면 이 한강변에 대한 부분들의 저층주동으로 있어의 개방성 부분과
타워동들이 8개가 겹치면서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타워동들이 이걸로 인해서 전부가 일렬 주동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고요. 이 1차적으로 한 이 세 개의 주동으로 접목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시 두 개 주동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7개 주동으로 7개 타워동으로만 구성을 하면서 한강변에 대한 개방성들을 극대화시킨 부분입니다. 전체 진입로에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한강변 쪽으로 열리는 동이 많다고 보십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 100% 한강뷰를 만드는데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많은 면을 한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숨은 1mm라도 저희가 찾아내서 계획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의 전체 남양에 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한강뷰를 누리면서도 어떻게든 남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맞춰놨기 때문에요. 그거에서 좀 더 환경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밀적인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 이게 반포에서 여러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최고야. 우리 아파트가 밖에서 보니까 제일 멋있대. 올림픽대로에서 제일 멋있대. 정말 이런 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경관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회의하고 있고, 야간 경관에 특히 야간 경관에 부분도 가장 넘버원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결국 그 아파트의 가치를 요즘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마프 2차에만 있는 정말 다른 단지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시켜서 우리 단지가 그래도 재건축 반포 쪽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최고인 어떤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지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대한 것들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지만 뭔가 필러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어떤 면적들과 외부 공간에 대한 테마나 외부 공간에 대한 환경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가 700m가 한강변에 변한 유일한 그 단지가 시마프 2차인 것 같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치가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추운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ANU 디자인 총괄 사장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요일